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황명 멘토고요. 자, 앞선 1부에서는 문현진 멘토님께서 진행하셨죠. 자, 1부에서 상담 신청하셨지만 상담 안 되신 분들도 2부에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2부 아직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상담이 또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상담 다 가능하니까요. 늦지 마시고 지금부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02-2638-3985번이에요.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을 신청해 주시고 나서 안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무료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꼼꼼하게 상담을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85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 문자는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어요. 문자는 100원 유료고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때 대부분 전화 상담 위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겠지만 2부에서 제가 또 간단하게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각 개인들마다도 또 시장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역시 생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드리면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S&P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올랐는데 S&P보다는 나스닥의 상승폭이 조금은 적었습니다. 뭐 이거는 엔비디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독주했던 그 랠리를 이끌었던 AI 대표주가 약간 주춤하고 있죠. 그만큼 고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눈높이를 너무 이제 맞추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하고는 좀 같이 가는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미국과 국내 증시의 온도차가 좀 다르고요. 미국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죠. 떨어질 때 또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다가 요즘 들어서 이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그 시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서 지난번에 과거 이제 8월 저점이죠. 이때 폭락이 나왔을 때 그 당시의 저점 부근, 이 부근에서 국내 증시 저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용의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바로 저점의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량을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 종목들 잘 지키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지금 2400포인트 구간 내려왔다가 반등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건 위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흐름을 좀 챙겨 보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 추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위로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2550포인트를 넘어가 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단기 흐름이 전환될 때는 2550포인트까지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255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한 번쯤 눌러줄 수 있다. 그 부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눌린다는 건 심하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조정과 함께 숨고르기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텐데 어쨌든 첫 고비는 255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위로도 올라갔을 때는 이제는 2600포인트 위쪽이 남아있죠. 2600포인트를 또 넘어갔을 때는 이 본격적인 상승장 쪽으로 진입을 한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알려드린 대로 시장이 저점을 잡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물론 일부 특정 종목들, 업종에 좀 집중되어 있긴 했지만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죠.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미국 다음 대통령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정권을 이제 잡게 되면은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책들이 대부분 물가를 상승을 또 유발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못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정책 중에 계속 강조드리죠. 연준 의원들을 계속 왜 교체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하를 무조건 해야지 무역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도 금리 인하 될 거고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죠. 실제로 진짜 금리를 인하할까? 그거 못하지 않을까?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뭐 그러면 당연히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겠죠. 다음 주의 경우에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물가 지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리고 개인 소비지수 물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 정책을 할 때 가장 1순위로 꼽는 게 바로 개인 소비지수 물가거든요. 만약 다음 주에 이 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환율도 금리 인하 12월 달에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일단은 환율은 좀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이번 주가 일단 반등 기간이라고 했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약간 눈치를 보겠지만 물가 지표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물론 떨어질 때 우리가 뭐 조심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과거에도 그렇지만 너무 조심하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종목들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들 확인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점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2550포인트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저가 매수 유효하고요. 전략들. 추가 매수도 해야 될 종목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점검 받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가 또 끝났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상담 받아야 주말 동안에 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유 종목들 지금부터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래 번호 02-2638-3985번이에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요. 강연회 일정이 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저희가 강연회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연회를 진행하는데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고요. 내일은 일요일이죠. 자, 저는 이번 주에요. 토요일 날 하루 동안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동할 겁니다. 자, 이 복장 그대로 갈 거예요. 자, 아래에 지금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죠.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제가 부평에서 강연회가 있는데요. 부평역 1번 출구 앞으로 나오시면 세븐일레븐 건물이 있을 거고요. 거기 5층입니다. 아래 자세한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주소 검색해서 오시면 돼요. 자, 뭐 시장이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혼자 뭐 고민하고 뭐 본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현장에 오시면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솔직하게 진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 1시에 저는 여러분들 부평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라기보다는 온라인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돼요.
유튜브로 일요일 날 내일입니다. 저녁 9시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이 나오는데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이에요. 이 방송은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을 미리 제가 뽑아다가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쪽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방송이니까 다음 주 미리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내일 저는 저녁 9시 방송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전화 많이 주고 계신가요? 오늘 전화 많이 주시면 그만큼 많이 해드리고 갈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아래 전화번호 02-2638-3985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 상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수학이 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2부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롯데쇼핑. 네. 예, 64,350원에 네. 30% 가지고 있어요. 64,340원이요. 64,300원이요. 64,300원이요? 예, 예. 네. 뭐 20원 차이네요. 예, 아직 네. 원래 그거 조금 있는데 그냥 300원으로 올릴까 그래요? 내릴까 하다가. 30원 차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예. 않아요. 네, 일단 이게 지금 비중이 30%네요. 네네. 근데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왜냐면 이게 플러스로 갔다가 네. 또 내려온 거예요. 한번 수익이 났다가 내려왔군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조금 났고 사실은 제가 한 2월 달 예,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3년 거래를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예,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팔고 다시 내려오면 밑에서 잡고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많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쭉 보통 가면 예, 보통 이 종목으로 매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습관이 좀 조금씩 사가지고 뭐 1년 뭐 모아가면서 이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왔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배당도 많고 장기적으로 또 이제 너무 바닥이니까 네. 조금은 이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씩 접근해 본 거거든요. 네. 일단 분석을 이미 지금 하고 계세요. 저한테 예. 지금 알려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나는 그건 좋아요. 예. 내가 어떻게 접근했다 이런 뭐 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뭐 큰 손실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보통. 그러니까 수익 보고 그렇죠? 네. 작년에 2월달에 다 팔아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어쨌든 떨어졌어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요번 저점에서 전저점에서 조금 더 물량을 태워가지고. 제가요 지금 하고 싶으신 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다른 분들이 상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죄송해요. 부득이하게 길게 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저점을 깼는데 조금 더 사도 될까요? 더 사도 될까? 예. 사지 마세요. 더 사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준을 갖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기다렸다가 오랫동안 끌고 간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싸게 샀기 때문에 잘 먹혔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수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 회사가 왜 떨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코로나 때 힘들어서 떨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롯데쇼핑이 지금 하락을 한 그 시점 최고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2011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빠진 거예요. 이게 뭐 몇 년 안에 빠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이상 빠지고 있었죠. 이렇게 빠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롯데쇼핑이 대부분 다 오프라인 마켓 쪽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죠. 백화점이라든지 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2011년도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2011년도에 왜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 빠지기 시작했을까? 싸다 아닌가요? 대부분 다 뭐냐면 이때 2011년도 때요.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려면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해서 해야 됐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쓰기다 보니까 이제는 내 손 안에서 컴퓨터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쇼핑을 많이 하게 됐고 이때부터 온라인 시장이 커졌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원래 백화점 가서 입어보고 구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백화점 가서 입어보고 그 다음에 품번, 그 다음에 사이즈 알아놓고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한단 말이죠. 백화점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는 당연히 더 심한 타격을 입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싸게 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30%면 많아요. 많이 한 거고 예.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 저는 이제 4분기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 되면서 쇼핑 시즌 오거든요. 네. 그때 유통업체들이 전체 뭐 1년간의 매출, 연간 매출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거기서 터져요. 아, 음. 예, 예. 네, 그래서 그때라든지 어쨌든 이제 뭐 롯데쇼핑도 쇼핑 관련 주니까 네, 소비 쪽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면 되는데 아, 예. 이번에 사고 나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저는 그냥 이번에 65,000원 정도 반등 주면 아. 그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65,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추가 예.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예, 이거 아, 예. 이 종목에 하실 거면 현금 있다면 다른 종목 쪽으로. 아, 예. 워낙 싼 종목이 많으니까요. 네. 지금은 그죠? 그래서 롯데쇼핑은 65,000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아, 디오. 디오 네, 디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21,000원에 25%. 21,000원에 25%요. 네. 자, 이것도 산지가 몇 개월 됐나요? 아니요, 작년에 산 것 같아요. 작년에 조금 제가 사셨어요? 중간에 추가 추가 매수했죠.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가 떨어졌네요. 그래도. 네. 자, 디오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네, 임플란트. 오스테 임플란트도 있고요. 또 디오가 또 임플란트 쪽을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네. 쪽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좋아질까요? 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디오가 이쪽 미국 그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해서 네.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했는데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뭔가 좀 불안하죠. 네. 원래 그래요. 제가 봐도 디오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네. 임플란트 시장은 당연히 좋아져요. 네.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 뭐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사도 주가는 떨어질 네. 수 있어요. 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진짜 다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네. 성장하는 회사를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디오는요. 그래서 예전에도요. 떨어질 때는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도 지금 주가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때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면 네. 떨어질 때 많이 떨어져요. 이게 몇 년입니까? 2년 동안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이 정도 매수 가격이면 추가 매수 더 안 하셔도 돼요.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야지 가능한 건데 지금 아직은 이제 상승 시기가 아직 안 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 기다림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리고 이겨내야지 자리를 수익이 나요. 잡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요? 여기서 자리를 좀 잡는 것 같아서. 그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눌릴 수도 있어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감당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는 지금 이익에 대한 그런 것들 봐도 2022년도에 뭐 적자를 한번 기록했고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흑자 전환됐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어쨌든 뭐 미국도 진출하고 뭐 중국 쪽에서도 예전에도 많이 또 이제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국내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올라갈 때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요. 21,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네. 네, 그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목표가 얼마 봐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목표가는 지금은 21,000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스튜디오 미르하고 미르 20% 3,200원인데요. 네, 너무 일찍 샀나 봐요. 많이 떨어졌어요. 3,200원에 20% 사셨어요? 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네, 더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혹시 근데 이 회사를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넷플릭스 관련 회사라고 그래서 그 신규 상장주인데 많이 떨어져서 사본 거예요. 넷플릭스하고 지금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한 회사인 거 맞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이 9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네.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사본 거예요. 그래서 사본 거예요? 네, 근데 더 떨어져서 음. 이걸 또 엔터주가 좋다고 그래서 사본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꾸 좋다고 뭐 계속 막 누군가 자꾸 막 얘기하나 봐요. 자꾸 좋다고 하시잖아요. 유튜브나 뭐 방송에서 뭐 이렇게 나왔나 봐요. 네, 엔터주 그- 좋다고. 제가 좋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좋다는 얘기는 안 했고 일단 네, 이거 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그죠? 네, 이 산다는 건 그냥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 되게 좋대라고 하면 그냥 아파트 덜컥 사요? 아니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이제 신용할 수밖에 없는 건 금전적인 내가 잘못되면 금전적인 피해를 입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식도. 그죠? 내가 그렇죠. 만약에 잘못 사면 뭐 좋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공짜로 돈을 줍니까? 누가 공짜로 돈을 벌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돈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지금 스튜디오 미러의 경우에도 넷플릭스라는 이름 때문에 그죠? 네. 넷플릭스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타고서 공급계약 체결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 많아요. 근데 미디어 관련주가 지금 과연 좋을까요? 요즘에 엔터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엔터주들은. 근데 미디어 쪽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이든 넷플릭스 쪽에 납품을 한다. 뭐 그런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기업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기업들이 다 좋아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전부터 네. 지금 정말 많이 빠졌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 회사 보면 그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가는 되게 많이 빠졌단 말이죠. 요즘에 조금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이제 미디어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되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냥 납품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납품했다면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이제 계기는 된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실적이 그렇게 팍 이제 터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거래도 너무 없어요. 잠깐 올라갔다 빠져버린 거니까 거래도 너무 없고 이 종목은 갑자기 딱 급등했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때 지금 3,200원이니까요.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행히. 매수가 회복되면 빠져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전 탈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만약에 2,500원 이 아래로 떨어지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 손절가 잡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3,200원 딱 3,200원 왔을 때 파는 게 아니에요. 3,2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파시라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올까요, 선생님?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상승하락 다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올라올 수 있을까?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17,400원에 10%요. 17,400원에 10%요. 네, 이것도 사고 나서 떨어졌나 봐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최근에 3분기에 실적이 적자를 냈어요. 네, 모르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실적이 지금 안 좋아서 그때 그 당시에 확 떨어졌던 거예요. 적자를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런 거죠. 네. 차바이오텍은 지금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지금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궁금해서 이제 상담을 신청해 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거기다가 또 최근의 실적은 이 얼마 전에 발표한 거니까 떨어진 이유였잖아요. 그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아직은 괜찮은데 밑으로 조금 더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일단 손절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일 때 나와야 되는데 많이는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보는 가격은 16,500원 정도. 반등 주면 이건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16,500원 오면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손절가 14,500원 위쪽으로 목표가 16,5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200원에 30%래요. 11,200원에 30%요. 예, 예. 자, 이거 지금 언제쯤 사셨나요? 이거 10월 달이요. 10월 달 사셨어요? 예. 자, 이 회사가 지금 합병돼서 상장이 됐죠?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11,200원이면 여기 11,200원 10월 달. 근데 혹시 이 종목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AI 이게 쪽 뭐 일론 머스크 뭐 X라는 회사랑 무슨 그쪽이 관련됐다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뭔가 좀 보고 사신 건 아니겠네요? 예, 예. 자, 이 회사가 지금 뭐 일론 머스크하고 이게 아마 방송 같은 거 보셨나 봐요.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관계되어 있다.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상장됐을 때 당시에 그 AI 쪽과 관련된 기업으로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보면 이제 합병돼서 상장이 된 거잖아요. 자, 보시면 AI 기반 마케팅 이제 전문 기반 이제 기업인 거예요. 이 회사가 AI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챗 GPT하고 네이버 하이버 클로바 이걸 결합한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을 뭐 이제 최근에 선보였다. 이게 처음에 상장됐을 때 나왔던 그 뉴스고요. 그리고 이 AI 쪽과 관련된 분야라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제가 이 회사가 일론 머스크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직접적인 관련성은 저는 지금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예측을 해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사업의 실효성, 이제 효율성 이런 쪽을 추구하다 보니까 AI 관련주들도 역시 거기에서 수혜주다라고 해서 올라갔던 적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일단은 시청자 본인께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매수를 먼저 해야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회사가 처음에 합병 상장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처음 상장됐을 때 그 최저점 가격이 22,250원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그리고 나서 살짝 올라갔다 밀려버렸죠. 보통 상장되고 나서 이제 첫날 있죠. 첫날 봉의 저점 가격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면 이거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보통 가격 하락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신규 상장주다 그러면 청약을 해서 상장되고 나서 파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처음에 상장됐을 때 뭐 초기에 이제 들어가거나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반등 나왔고 올라가다가 11,000원짜리 부근에서 막혔거든요. 목표가는 11,500원 정도로 짧게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저점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요. 아래쪽으로는 8,500원 정도 손절가 좀 짧게 잡고 가세요. 지난번에 상한가 한번 들어갔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거래가 들어왔지만 지금 8,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서 들어왔던 이 거래들이 다 빠져나와요 또. 그러면 또 많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8,500원 손절가 잡고요. 위쪽으로 11,500원 목표가로 이렇게 짧게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이번 주 바로 오늘부터 강연회 일정이 또 있잖아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와서 다시 한번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연회가 있고요. 저는 이번 주 바로 오늘 잠시 후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시간대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바로 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자세한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지하철로 오시면 부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거기 세븐일레븐 건물이 있고요. 거기 5층입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이 방송 끝나면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강연을 할 겁니다. 강연회장 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들 직접 대화해 봐야 알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자, 그래서 잠시 후 저는 1시에 여러분들 부평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황민혁의 심야 주식 온라인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료로 참여 가능해요. 오프라인 강연도 무료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도 무료입니다.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온라인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유튜브에 검색하셔야 돼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심야 주식 방송은 다음 주에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대응하는 방법들, 어디에 또 관심 가져야 되는지, 어느 쪽은 좀 위험한지, 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 저는 부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계속 상담 진행할 겁니다. 전화 많이 또 주셔도 여러분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아래 번호 02-2638-3985번이에요.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컴투스고요. 네. 57,500원에 네. 30%입니다. 57,500원에 30%요. 예, 예. 자, 이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57,000원대니까 좀 높죠. 그죠? 오래됐죠. 이 종목은. 한 3년 된 겁니다. 3년 되셨어요? 많이 됐군요. 그러면 지금 저기 자꾸 물 타가지고 이렇게 저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비중이 30% 처음에보다 많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죠? 네. 예, 예. 그러면 요즘에 들어서 3분기 실적이 좀 나왔는데 괜찮게 나오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작 게임 내년에 뭐 출시와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게임주도 워낙에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컴투스하고 이 컴투스 홀딩스가 있죠. 네. 네. 컴투스 홀딩스 주가는 최근에 바닥에서 막 많이 올라가죠.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컴투스도 역시 뭐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약하긴 한데요. 근데 지금 30% 비중인데 뭐 추가 매수를 더 하시거나 뭐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얼마나 올라가 또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에서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저는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게임주들은 움직이진 않았어요.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 종목들이 움직인 이유 앞에서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이 종목들은 요즘에 그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뭐 신고가 치고 있죠. 근데 그런 이제 코인 가격이 가상자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된 코인을 발행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코인 그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좀 올라갔던 거고요. 게임 회사들이 특히나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랬던 거고 컴투스는 게임 회사 기반으로 본다면 코스닥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어떤 시세하고 좀 많이 같이 움직여요. 엔터 게임 쪽이. 이제 요즘에 코스닥이 아직 안 움직여서 게임주 쪽이 아직 움직이지 못했던 건데 이제부터는 바닥을 좀 잡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건 가져가시면 저는 되는데 다만 지금 매수한 가격이 좀 높긴 해요. 단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쪽으로는 제가 볼 때 55,000원 정도 가격이 55,000원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52,000원. 52,000원 가격에 오면 여기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52,000원 가격에 오면 그때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52,000원까지 왔다면
게임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급등이 나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2,000원까지 저는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52,000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기간적으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52,000원까지의 기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 다음을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시세만 네. 나오면 사실 게임주 처음에 산 이유가 뭐예요?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런 그 걸 가상 생각하고. 앞에 막 그때 뭐 17만 음. 원, 8만 원 갈 때 그러니까요. 그때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아 너무 높게 사셔가지고 그랬네요. 이거는 네. 그렇게만 안 샀으면 지금 벌써 빠져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이번 이게 과거의 그 가격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그때는 아시잖아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아래쪽에서 이제 차차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또 강하게 올라가는 시기는 올 건데 그때 되면은 지금 매수가가 높아 보여도 나중에 수익으로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첫 네. 번째 단계는 5만 얼마로 그랬죠? 52,000원이에요. 52,000원. 네, 예, 이거 오면 꼭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받을게요. 거기서 한 10 조금 비중을 좀 덜어내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52,000원에서 비중을 덜어내기는 건 차라리 네. 그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덜어낼 때도. 덜어낸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네. 물어보고 덜어내세요. 그때 52,000원 왔을 때. 그냥 예. 하지 마세요. 덜어냈는데 예.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2,000원 왔을 때 한번 연락 달라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테스나 33,630원 10%요. 네. 자, 지금 33,630원에 10%요. 자, 두산 테스나를 사셨고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올해쯤 사셨나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낮아진 건가요? 자, 지금 네, 전화 좀 연결이 좀 시간 안 됐어요. 되나요? 여보세요? 네네네. 네. 아, 지금 뭐 그거 바쁘세요? 아니요.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아니요. 네, 지금 이거 한 번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추가 매수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근데 이거 네네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네. 아, 그럼 어떡해요? 자, 지금 두산 테스나 매수하셨는데 이제 이 회사가 반도체 관련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근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혹시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하는 반도체고,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처리하는 반도체예요. 그죠?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HBM 반도체라고 하는 이 AI용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저장. 네네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그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속도를 높여주는 반도체예요. 네. 근데 그동안 반도체 쪽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돼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소외를 당했던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두산 테스나는 그 비메모리 관련 그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회사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뭐 추가 매수 지금 안 하셨다는 건 뭐 하셨어도 어쨌든 떨어졌을 테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회사는 저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네. 보유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조금 걸려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여기 기다린 거 그리고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나중에 이 종목은 너무 높은 가격을 좀 보기보다는 37,000원 정도를 일단 37,000원 정도를 보시죠. 37,000원. 아, 그러면 그냥 추가 안 하고 이대로 지금은 보유하고- 놔두셔야 돼요. 만약에 아, 추가 매수를 한다면 예. 2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할 것 같아요. 저는. 2만 원. 만약에 빠진다면 추가 매수하는 거고요. 네네. 2만 원 가까이. 근데 빠지지 네. 않는다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네.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뭐 빠졌을 때는 또 그 당시에는 손실 때문에 힘들겠지만 추가 매수 네.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죠? 네. 네네. 추가 매수는 만약에 2만 원 가까이 오면 그때 하시고요. 그리고 네. 그렇지 않다면 그냥 37,000원까지 저는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SDI. SDI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5만 원에 40%예요. 35만 원에 40%요. 예. 35만 원에 40%. 비중이 많네요. 한 번에 아이, 저 위에서 사서 저 한번 재매서 한 거예요. 추가 매수를 더 하셨어요? 예. 그래요. 삼성 SDI가 많이 떨어졌지만 더 떨어졌죠, 거기서. 예?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예. 거기서 더 떨어진 거잖아요. 예. 네.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글쎄 모르시 그래서 이렇게 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재매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해야 되나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 맞는데 예. 근데 이 돈이 제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는 내가 어쨌든 어느 정도 알고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본 예, 거예요. 예, 혹시 예.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거고. 근데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묻지마 투자거든요. 근데 SDI는 2차 전지 회사예요. 예. 예. 2차 전지 회사는 지금 주가가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더 떨어졌죠. 예. 네. 그거는 미국 대통령 때문이겠죠. 그죠? 이 2차 전지 쪽이 신재생 에너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쨌든 기피하고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 이쪽을 조금 더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기차 쪽하고 같이 성장했던 이유가 환경에 대한 규제 때문이었는데 이 규제를 완화시켜 버리면 전기차를 탈 필요가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 옛날에 산 거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사셨던 어쨌든 간에 지금 떨어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추가 매수라는 건 지금 뭐 만약에 기간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추가 매수하실 때는 자, 아래쪽으로 최근에 23만 5,500원 최저점 나왔잖아요. 이 저점 아래쪽으로 빠지면 더 내려가면이죠. 그때 추가 매수를 한 뭐 10% 정도 한다면 5%씩 나눠서 분할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수가 올라오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I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그러면 이거 저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매수가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예.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800원에요. 13%요. 12,800원에 13%요. 12,800원이요. 예. 12,800원. 네. 이거는 혹시 한 번에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한 2번 정도 했어요. 2번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 원래 가격이 더 높았었나 봐요. 그때는 그쵸? 싸다고 생각했는데.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적자 폭이 좀 줄었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를 사신 이유는 혹시 그 2차 전지 전기차 쪽 때문에 사신 거예요? 예. 전기차 쪽 왜 이렇게 많이 물려서 연락을 주시는데 이 전기차 쪽이 지금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SDI를 먼저 문의를 주셨는데 솔직히 네. 이제 SDI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시청자님께서 아예 또 모르시고 그냥 지금 가격만 좀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겼거든요. 가격만 알려드리고. 근데 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회사가 지금 2차 전지 쪽에 그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OLED라고 아시죠? OLED. 예. 네. OLED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그 소재 예. 쪽. 이쪽 사업하고 이제 이쪽도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근데 2차 전지 쪽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관련주로 해서 예전에는 관련주라고 하면 막 올라갔는데 지금은 막 빠지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막연하게 언젠가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손실이 예. 더 커질 수 있고 나중에 되면은 더 큰 손실로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8,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8,000원. 네. 8,000원을 손절가 잡아놓으시고요. 여기서 이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올라올 때 팔시면 되는데 매수가가 아니어도 예. 11,500원 정도? 네, 이 정도 올라오면 이제 만- 전 예. 11,500원. 11,500원이요? 네. 예. 이 정도만 네.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근데 11,500원 왔을 때 좀 강하게 확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네. 11,500원 오는 거 확인해서 올라오면 네. 그때 올라올 때 팔면 되잖아요. 아, 좀 더 좋은 네. 가격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의 뭐 사람들이 투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도는 계속 나오는 거라. 네. 그래서 잠깐 반등 나면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 잠시 후 제가 이게 방송 끝나면 부평으로 갈 겁니다. 바로 오늘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요. 부평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어요. 오프라인 강연회는 무료입니다. 현장에 오시면 그냥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할 건 없습니다. 저희가 노트, 필기할 거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그냥 오셔서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용기가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항상 그런 누군가가 떠먹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서 좀 느껴보시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투자 판단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저는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1시에 뵐게요. 여러분 부평에서. 그리고 일요일 날 온라인 방송 있잖아요. 황민혁의 심야 주식 방송. 그 방송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이 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돼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으신 분들은 계속 오게 돼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들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 미리 보는 시간이에요. 미리 알고 있다면 그만큼 더 대응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심야 주식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부평에서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